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마지막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일 전 북한의 외무성 국장이라는 작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를 일컬어 겁먹은 개라고 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댄다.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정경두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의 담화는 한국의 담화와 결이 다르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개라는 표현 좋습니다. 개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배에게 지저대고 물고 주인을 보호하는 것.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북한이 얘기하는 겁먹은 개는 외부의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꼬리를 내리고 주인만 물어뜯고 주인을 향해서 지저대고 있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 따지면 겁먹은 개를 넘어서 정신 나간 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주인만 물어뜯는 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어떻게 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이 대상을 물어뜯고 지저대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자체가 가짜뉴스의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퍼뜨리는 것. 문재인은 가짜뉴스와 가짜 공약의 주인공입니다. 가짜뉴스 첫 번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자면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문재인입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경제는 꼬꾸라지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2%가 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수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한일 갈등으로 경제 환경은 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일 갈등 전이라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성장률과 수출과 투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가짜뉴스를 국민들에게 읊어댔습니다. 일본에 대한 가짜뉴스, 이것도 이 대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 관계를 아주 망친 가짜뉴스들입니다. 집권 첫 해에 고리 1호기 영구 폐쇄를 자랑스럽게 선언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1368명이 죽었다고 선동의 가짜뉴스를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4명뿐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 3.1절 기념식에는 3.1 운동 때 사망자가 7,5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최대 934명인데 이것도 또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가짜 공약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북한 인권법 통과, 북한 인권재단 모두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짜 공약. 그러면서 비판자들에게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또 한 차례의 어떤 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을 칭송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인 산호맹 경력이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산호맹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자생적 공산주의 혁명단체입니다. 산호맹의 핵심적인 지도자 박노해, 노해는 노동자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박기평, 본명은 박노해의 시를 크리스마스 메시지라고 국민들에게 읊어댔던 문재인, 그리고 공산주의자 손영우,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면서 직접 그의 부인에게 그것을 수여했던 문재인. 저는 어제 독립유공자 가족들 오찬, 청와대 초청 오찬에 왜 손영우를 부르지 않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좀 부끄러운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캥기는 게 있으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첫해 8.15 기념식 때 직접 훈장을 수여한 사람을 왜 안 불렀습니까?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뇌 속의 파일에서 끄집어내서 국가의 정체성을 저런 식으로 물어뜯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입 큰 개구리 조국 민정수석을 동원을 해서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우파를 공격하고 좌파를 선동했습니다. 조국이는 3.1운동의 사망자가 2만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이 크긴 큽니다. 입 큰 개구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을 제가 빌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82학번 들어갔을 때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라는 것. 네 번째, 주인을 보호해야 될 개가 민노총이라는 폭력을 방치해서 민노총에게 달라들지 않고 민노총을 물어뜯지 않고 민노총에게 지저대지 않아서 민노총이라는 폭력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과 국민을 그리고 경찰을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국민의 공간을 점거하고 폭력 시위, 농성을 벌이고 이런 식의 민노총이라는 외부 폭력을 방치했습니다. 이런 직무를 태만히 하는 개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 큽니다. 다섯 번째, 북한 국민에는 짓지 못하고 자국 군대는 끊임없이 매도하고 자국 군대에 대해서 지저댔습니다. 누구나가 다 봐도 알 수 있는 기무사 문건을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라고 국군을 매도해서 특별 수사를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와중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단히 게으르고 위험한 개. 자국 군대는 끊임없이 매도합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으면서 육하 원칙에 따른 어떤 이 자세한 내용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5.18 광주 때 국군이 성폭력을 자행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군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쁜 이웃 북한에 대해서는 짓지 못하고 좋은 이웃 일본은 물어뜯고 있습니다. 나쁜 이웃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위반을 하고 그리고 군사 합의의 남측 대상자인 정경두 국방장관을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침묵을 해대면서 좋은 이웃 일본, 우리에게 엄청난 특혜와 혜택과 행운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과거사를 그것도 약속을 어겨가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청구권 문제가 매듭지지 못했다라는 것, 이거 역시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역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것, 이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다 매듭짓고 돈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나쁜 이웃에는 짓지 못하고 좋은 이웃 일본은 과거사라는 것을 그 의증원에서 끊임없이 일본의 발목을 물어뜯고,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빌미를 제공한 것, 이것이 문재인이라는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북한이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을 한 겁먹은 개, 대한민국 청와대. 이웃에게는 짓지 못하고 주인만 무는 겁먹은 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